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첫 공개 토론회가 국토부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의 첫 주제인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토론회에서 대체적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좀 쏟아진 걸로 나왔는데 이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계의 의견의 수렴에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에 장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마치 이런 토론회가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그동안 많은 간담회나 토론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오던 얘기들이 또 재탕 삼탕 나온 거거든요. 규제 풀어달라, 공급하는데 공급 대출은 좀 풀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런 비판의 의견들도 있었죠. 이게 민원의 장이냐. 지금 공급의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풀어달라는 얘기만 하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각자의 입장이나 상황,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집 가진 사람들은 대출을 좀 허용해 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공급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의견이죠.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면 좋겠다. 아니다,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의견만 듣겠다는 건 막 공기 중에 막 뭐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걸 제대로 취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어제 토론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제언 이런 건 좀 있었습니까? 저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정부도 공급을 늘려야 된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공급 확대 그 단어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앞뒤가 바뀌지 않았냐. 공급 확대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결국에는 주거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서민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돼야 되고 공공임대주택들도 안정돼야 되고 민간 임대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최근에 사라지고 그냥 공급 확대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거 안정, 세입자,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차분하게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어제 토론회에 앞서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좀 주목해야 되는 발언은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눈여겨봤던 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오랫동안 집을 보유했거나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되면 좀 빼주는 걸 이제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를 저렇게 빼주고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공제를 줄이겠다. 실거주 공제는 좀 봐주더라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아마 타깃을 한 것 같고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좀 올리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또 하나는 1차 목표가 집값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정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상화 표현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뭐가 정상화일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화일까? 그럼 얼마가 떨어지는 게 정상화일까? 유지가 되는 게 정상일까? 전월세가 안정이 정상일까? 사실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지 그냥 정상화라고 한다면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차례나 제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유튜브를 보던 네티즌들에게 부동산 관련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 국무위원인 서울시장을 제치고 사실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전 국민을 대변하는지도 모르는 이 댓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의견을 물었던 거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우리 대토론회 하는 이유도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국민이 뽑은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당연히 발언권을 줘야 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오히려 열린 토론에 대한 그런 명분도 더 생기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결국 대토론에도 답을 정해놓고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면 커팅을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요. 댓글 중에도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네. 한 90%가 동의를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고가 주택은 사실 1%밖에 되지 않아요. 나의 당사자, 나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도 제 일이 아니면 초고가 주택 올려야지 내 일 아닌데 뭐 세금이나 올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 의견은 무시되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진짜 민의가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논란이 된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 씨가 이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일반 분양 추첨제에 물량에 당첨이 됐다는 소식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물론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것 같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의 이 청약제도, 특히 추첨제 같은 경우가 현금 부자들의 로또 복권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금 부자만이 문제라고 하는 건 강남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고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사실은 그 아이브 멤버 안유진 씨죠. 우리 유진이는 죄가 없습니다. 네. 그냥 추첨 물량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왜? 추첨 물량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도 당첨이 되는구나. 나도 운이 좋으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추첨 물량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 돈이 없잖아요. 이 안유진 씨는 돈이 많은데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좀 확대해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가지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